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 관련 책들 몇 권 읽어봤더니 웬만큼 이해도 되고 시시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기가 막힌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갓생 사는 직장인 그레이트 안토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불인이 분들이 읽어도 좋고 실전 투자 경험이 있는 중수 이상의 실력자분들이 읽어도 좋을 만한 부동산 관련 도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김학렬님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조금 두꺼워요. 근데 좀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 2년 동안 너바나님, 너나위님, 부익남님, 얼음공장님, 이현철 소장님, 송사무장님, 송희구 작가님, 이광수 소장님 등등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쓴 책들을 제가 웬만하면 나올 때마다 사서 다 읽어보는데요. 모두 읽어봤는데 제가 읽은 부동산 관련 책 중에서도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위에서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분들의 책들이 대부분 좋은 책들이고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제가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상위 클래스로 뽑은 이유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마치 저는 유료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다른 책들은 정말 많은 대중들에게, 초보자분들에게 읽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써서 그런지 내용이 매우 쉽고 마인드셋에 관한 내용이 상당했어요. 근데 이 책은 초심자부터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부동산 도서를 읽은 것 중에 한 5순위 안에는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좋았던 점이 모든 시장 경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시세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교통과 학군, 상권에 따른 입지 분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제가 유료 강의를 듣고 있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공급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지인이나 이런 부동산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수요에 대한 챕터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책을 읽으면서 여기저기 챕터에 흩어진 수요에 대한 부분만 제가 모아서 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책에 나온 내용들을 일단 읽어드릴게요. 실수요는 실제 거주 수요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거주 수요는 자가로 거주하는 수요와 임차로 보유하는 수요를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 시세를 결정하는 실수요는 자가로 아파트를 매수해 거주하려는 수요층을 의미한다. 이들은 의사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내 돈으로 내가 매수해 거주해야 하므로 보유기간이 훨씬 더 길다. 반면 투자 수요는 실수요에 비해 반응이 빠르다. 내가 거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수 시 고려할 요소도 훨씬 더 적다. 당장 입주하는 수요만이 실수요가 아니다. 당장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 거주하려는 것도 실수요에 포함해야 한다. 결국 매수한 세대가 실제 입주할 때까지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나누는 것은 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의 여부다. 네, 요새 서울이라는 그 입지에 좋은 지역에 입지에 걸맞는 좋은 상품을 희망하는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질적으로 좋은 상품이 서울에는 없잖아요. 좀 낡은 아파트들이 대부분인데 20년 전에 일기 신도시 때문에 서울을 떠났던 수요들이 다시 요새 들어서 서울로 복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일기 신도시라는 게 상품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은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실수요 시장이라는 거예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분양 단지들이 완판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기 신도시에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난 뒤에 은퇴 세대나 또는 은퇴를 앞둔 세대들이 일기 신도시의 학군보다 생활 편의성이 조금 더 높은 서울의 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금 동원 능력이 풍부하거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실수요자들이 서울로 복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러한 이유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실수요 시장이다 라는 것이고 제 생각도 이 책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거주층이 주로 매수하는지 아니면 투자자들끼리 매물을 사고 파는 시장인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핫한 분양권 시장도 그렇고 당장 그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실수요층이 있는 지역인지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매물이 전체 세대수의 1%가 안 되면 수요가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10%를 초과하면 공급이 더 많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 수치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매수 우위 시장인지 매도 우위 시장인지 파악해서 협상에 임한다면 나한테 이로운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가격이고 이런 가격들이 모여서 시세를 형성하게 되는데 주거 실태 조사라는 결과를 보면 자가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한다고 합니다. 10.8년 정도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집을 사면 최소 10년 뒤에나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당장 집값이 빠지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10년 뒤에 이 집값이 빠질 것인지 안 빠질 것인지만 생각해 보면 된다는 뜻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 중에서는 10년 후에 집값이 빠질 지역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남들보다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 동료나 친구가 9억에 집을 샀는데 나는 8억 7천, 못해도 8억 5천 요 정도는 싸게 사야 옆 사람보다 잘 샀다는 생각도 들고 더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예 바닥을 잡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바닥에서 살 수는 없지만 꼭지 잡는 거는 우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저평가된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이랑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 같은 일반인이 무릎에 사서 상승장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평당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34평 기준으로 한 12억 정도가 평균 시세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소득 대비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맞벌이 부부 평균 소득이 만약에 실수령 기준으로 연 1억이라고 해보면 절반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5천만 원 정도를 매년 원리금 상환에 사용을 한다면 24년이 지나서야 온전히 내 집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거나 이렇다면 조금 덜 걸릴 수도 있겠지만 최소 20년이 소요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고 임장을 다녀야 되고 안목과 실력을 키워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입지, 좋은 물건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똑같고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단지도 모두가 다 똑같고 그래서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 더 비싼 시세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이런 좋은 입지와 좋은 물건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하고 임장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는 그 입지 안에 어떤 수요층이 자리하고 있는지, 어떤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책에 나온 입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좋은 입지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 입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수준이 어떠하며 이 입지를 왜 선택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 입지에서 거주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 입지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론은 일자리다. 일자리가 많으면 근처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한정된 부지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덕분에 고소득자가 거주하다 보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 상업시설에 대한 욕망도 크다. 결국 학군이 좋아지고 상권이 형성된다. 학군과 상권이 해소되면 환경 쾌적성에 대한 관심도가 생긴다. 결국 환경까지 갖춘 완벽한 입지가 되는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지역에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 땅은 많죠. 수도권에도 빈 땅들이 많아요. 지방 중소도시로 내려가면 더 많겠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땅은 한정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땅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지 이런 땅을 사야, 이런 아파트 단지를 사야 나중에 매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에서도 가격만 조정해주면 언제든지 잘 팔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사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입지입니다.
입지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통이 아마 2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 지역에서는 교통 입지가 훨씬 더 우선될 수 있겠지만 지방은 조금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의미가 있는 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정도밖에 없잖아요. 다른 광역시나 중소도시에서는 교통보다는 학군을 더 중요한 입지 요소로 뽑기도 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중소도시에서는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의 소비층이 학군을 더 중요시하는지 교통을 더 중요시하는지 이런 거를 또 비중을 좀 다르게 둬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군지 같은 경우는 학군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지금 다 알려져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유명한 고등학교, 서울대 잘 보내는 고등학교 이런 거는 부동산 웹사이트 통해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서울대 진학률, 과거에 발표된 학업 성취도라든지 특목고 진학률, 학업 밀집도 이런 것 등등을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서 어디가 학군지고 어디가 학원가인지는 바로 파악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매수하기 전에 학군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학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책에 나온 학군에 대한 꿀팁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학 배정지역보다 남학교 배정지역의 프리미엄이 더 높다. 남학교로 배정되는 동의 가격이 남녀공학 쪽에 배정되는 동보다 5% 이상 높다. 가격 조건이 비슷하다면 남학교에 배정되는 동을 매수해라. 대학교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다. 대학가 주변은 유흥상권이 발달할 수 있어서 좋은 교육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대치동 학원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 학원가 1위는 대치동, 2위는 목동, 3위는 중계동, 4위는 노량진, 5위 송파구, 6위 분당, 7위 일산 후곡마을, 8위 일산 백마마을, 9위 평촌, 10위 수원 정자동이다. 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 책의 아주 일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책이 조금 두껍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가 조금 두껍고 가격도 25,000원이에요. 25,000원 정도라서 일반 부동산 도서보다 한 6,000~7,000원 정도 비싼 편입니다. 저렴한 책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웬만한 50만원짜리 강의, 부동산 유료 강의만큼 유익하고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 꼭 읽어보세요. 저는 제 돈 주고 사서 읽었습니다. 내돈내산입니다. 지금까지 내돈내산 책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